예, 반갑습니다. 사단원 7번째 시간입니다. 염산은 독극물로 분류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아세트산은 우리가 식용으로도 이용을 하는데요. 같은 산인데 어떤 것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지만 어떤 것은 우리가 요리할 때 쓰이는 산으로 작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산의 세기, 즉 산성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 시간 배웠듯이 산의 성질은 수소이온에 의해서 나타나는 성질이라고 하였습니다. 염산의 경우 물에 녹아서 이온화가 되면 수소이온과 염화이온, 음이온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역시 황산도 마찬가지로 이온화되면 수소이온과 황화이온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오게 되는 이 수소이온에 의해서 산의 성질이 나타납니다. 자, 염산의 경우 이온화가 되면 이렇게 물속의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이 같은 개수로 이렇게 떠다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식초로 이용하는 아세트산을 녹이게 되면요, 마찬가지로 수소이온과 음이온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물에 녹이게 되면 실제로 이온화되는 정도가 틀려지게 됩니다. 염산 같은 경우 넣는 대로 모두 다 이온화가 되는데 반해서 아세트산의 경우는 일부분만 이온화가 되어서 수소이온이 조금만 나오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수소이온이 이온화되는 개수가 달라지다 보니까 산성의 세기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산의 세기는 수소이온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염산의 경우는 수소이온이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을 굉장히 많이 내어놓기 때문에 강한 산이라고 친다면, 아세트산의 경우는 수소이온이 작게 나오기 때문에 산성의 세기가 작은 약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강산이라 함은 바로 이온화가 잘 일어나서 산성의 세기가 센 산을 말합니다. 즉 수소이온이 많이 나오는 산을 바로 강산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염산, 황산, 지리산 같은 산들이 수소이온을 많이 내어놓는 강산이죠. 반면에 약산의 경우는 이온화가 잘 일어나지 않아서 산성의 세기가 약한 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세트산이나 탄산 같은 경우는 물에 녹는다고 해도 수소이온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성의 세기가 약하죠. 자, 이번에는 비누와 나트론 호수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손을 씻거나 얼굴을 씻는데 이용하는 우리 실생활에 이용되는 염기인데 반해서 나트론 호수 같은 경우는 여기에 사는 동물들의 단백질이 다 녹아 없어지고 뼈만 남는 죽음의 호수로서 불리는 염기를 띠는 호수입니다. 자, 비누와 나트론 호수의 차이는 바로 염기성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자, 그럼 어떤 차이가 염기의 세기에 차이를 줄까요? 수산화나트륨 같은 경우 이온화되면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나오게 됩니다. 수산화칼륨 역시 이온화가 되면 칼륨 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나오게 되는데, 역시 공통적으로 이 수산화이온에 의해서 염기의 성질이 나타난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역시 수산화나트륨은 물에 녹아서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이온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반해서 수산화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마그네슘과 수산화이온이 나오게 되지만 실제로 물에서는 수산화이온이 그렇게 많이 이온화되지 않습니다. 수산화나트륨과 수산화마그네슘의 이온화 차이에 의해서 염기성의 세기가 결정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예시에서는 수산화나트륨이 강한 염기가 될 것이고 수산화마그네슘은 약한 염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염기의 세기는 이 수산화이온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강염기는요, 이온화가 잘 일어나서 염기의 세기가 센 염기를 강염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산화나트륨과 수산화칼륨 등이 있는데요. 이런 강염기들은 물에 녹아서 수산화이온의 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즉 이온화가 잘 일어나죠. 반대로 약염기는 이온화가 잘 일어나지 않아서 염기의 세기가 약한 염기인데, 말 그대로 수산화이온이 이온화가 적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는 수산화마그네슘 또는 암모니아 등이 있죠.